이제 대표님 킨스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장사법, 소통 기술, 세일즈 마케팅인데요. 어제 리얼 에스테이트 서밋 들으면서 저는 그러니까 전에 그걸 봤어요. 야, 잘 파는 사람은 맞아. 사는 것도 기가 막히게 사는구나. 맞아.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 소통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세일즈 잘하는 사람은 정말 삶이 너무너무 가볍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고, 그래서 도대체 세일즈랑 부동산이랑 잘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에게 세일즈를 잘하면 왜 우리 삶이 가벼워지고 더 좋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누구랑 살아요? 사람이랑 살죠.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누구랑 일해요? 사람이랑 일하죠. 여러분 부동산 거래하면 누구랑 해요? 사람이랑 하죠. 그러면 답이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내가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면 분야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자르듯 영역별로 자꾸 다가가려고 해요. 영역별로. 세일즈는 세일즈대로, 마케팅은 마케팅대로, 관계는 관계대로, 연애는 연애대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 누구와 내가 함께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물하고 소통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일즈와 마케팅은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인데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왜 힘드냐? 내가 나를 이해 못하니까. 내가 나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지금 메타인지가 떨어진다는 말을 지금 제가 예쁘게 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에 대한 메타인지가 굉장히 낮아요. 동의해요. 주제 파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하면 나도 될 거라는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요. 남이 못했으니까 나도 못한다는 겸손한 자세를 취하기도 해요. 나는 그거보다 더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서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 나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한동안 자존감에 엄청 빠져 있었어. 왜냐면 우리가 어릴 때 자존감이 제대로 형성된 사람이 몇이나 있냐 이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런 책을 읽다 보면은 자기의 우울한 막 과거와 어린 시절이 막 떠오른다? 그럼 또 거기에 또 푹 빠져가지고 내가 뭐 이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또 이런 자기 합리화에 또 빠져들어요. 현실의 찌질함을 과거에서 원인을 찾죠. 맞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 저희 엄마가 딸을 셋을 낳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백가족에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으면 배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엄마가 하루는 저랑 맥주를 마시면서 이 배를 이렇게 잡더니 이게 다 니네를 낳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니네를 낳아서 그렇다. 당연히 맞지. 왜냐면 저같이 큰 머리 큰 애가 거기 들어가 있었으니까 백가족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언제적 얘기인가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년 제가 막내거든요. 그럼 우리 엄마 백가족이 늘어났던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얘기예요. 그 40년 동안 엄마 뭐 했냐 이거예요. 이 백가족을 내가 완벽하게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정도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시점에 있었던 그 사건을 여기로 가져와서 이게 나의 그 원인이라고 말을 하고 살아요. 이건 단편적인 예지만요. 어디서나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맞아요. 내가 이혼 가정에서 있었고 우리 아빠가 뭐 가정 권위주의자였고 가끔은 나를 학대하고 때리기도 했고 내가 가정이 뭐 되게 가난했고 막 엄마 아빠가 막 사이가 안 좋았고 맞아요. 그거에 우리 정서적으로 영향 받아요. 그리고 그 정서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인정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걸 왜 지금까지 그 사건이 있은 지가 지금 여러분이 적어도 20살이면 독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와 같은 40대라고 한다면 그 사건이 있은 지 20년이 근데 그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20년이면요. 여러분이 그 학대받았던 20년을 되돌리고도 남을 시간인 거예요. 20년 내가 학대받았어. 20년 내가 회복하면 되잖아. 근데 회복하기 위해서 뭐 했냐고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했으면서 그 20년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막 여기까지 막 끌고 오는 거야. 막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또 이런다? 내가 이 가정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편을 선택했는데 또 잘못된 남자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이 또 이렇게 지금 풍지박산 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제도가 있죠. 이혼이라는 걸 내가 선택하지 않은데 밑바닥을 인정하자 이거예요. 내가 그 왜 이혼하지 않았을까? 내가 안정적으로 뭔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거나 내가 경제적으로 아직 어떤 나의 그 파워가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이혼하지 않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니까 안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얘기하면.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아이가 있다 보면은 당연히 쉽지 않은 결정은 맞아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조차 내가 당당하게 이유를 말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근데 이거를 말할 내가 배짱과 용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를 핑계대는 것도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 아이가 크면 다시 또 이렇게 되잖아. 엄마가 나 때문에 이혼을 못했대. 엄마가 나한테 또 죄책감을 또 심어준다. 약간 되물림하는 거잖아. 그 엄마 내가 받았던 상처를 아이한테 되물림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거를 되게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비겁하고 투명하지 않아서예요. 비겁하고 투명하지 않아. 누구에게? 자신에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비겁하고 투명하지 않은 거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비겁하고 투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서로에 상처를 주는 거지 인정하고 털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거 있잖아. 내가 만약에 부모로서 아이에게 상처를 줬어. 왜 사과 안 해? 사과해야지. 보통 안 하죠. 그리고 아이가 부모에게 망나니 짓을 많이 했어. 그거 사과해야지. 근데 진심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다 소통 기술이에요, 여러분. 이게 소통 기술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먼저 꺼낼 거냐. 근데 이거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소통 기술이 없어. 그러면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골마 터질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서로 등지고 이제 안 보고 사는 거지. 뭐 부모랑도 자식이랑도 막 다 그렇게. 근데 다시 돌아간다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다 사람 관계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과의 소통을 배우셔야죠. 내가 그걸 아직 못하고 있어. 내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 과거가 떠오르고 내 문제가 뭔지 알겠어. 근데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냐 이거예요. 모른다? 배우셔야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먼저 인지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씩 풀어가고 만들어가는 게 소통이지 갑자기 내가 말빨이 늘어나가지고 내가 막 갑자기 막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여성분이 자기가 클로징을 가르치고 자기가 콜드콜을 가르치고 뭐 자기가 막 이거를 되게 잘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우연히 듣게 됐던 게 뭐냐면 그분의 가족에 대한 배경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나가서 클로징을 가르친다, 세일즈를 가르친다 하면서 내 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다? 도대체 뭘 가르치겠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소통은 가족과의 소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조차도 해결이 되지 않는데 내가 남한테 나가서 세일즈와 클로징을 가르친다? 이건 개소리죠. 이건 상술이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소통부터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이지 나 없이 남은 없어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세일즈라는 게 사실은 이 멘트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멘트를 내가 외워서 할 수는 있는데 그 멘트를 하게 된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이 사람의 문제를 내가 정말 그런 능력이 있고 내가 이 사람을 결제시켜야 내가 그때부터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 확신으로 내가 이렇게 클로징을 하는 거랑 단순히 내가 멘트를 쳐서 얘한테 한번 내가 팔아먹어야겠다. 이거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가족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일단 그분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렇죠. 나의 문제와 나의 가족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저는 순서상도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설프게 저희가 어제 그 PCM 독서에서도 책을 읽으면서 나눴던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남의 인생에 되게 어설프게 개입을 해요.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저와 엄마의 관계가 안 좋아요. 제가 엄마와 소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아이한테 개입한다? 전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부모와 소통이 안 되는데 내가 내 자녀와 어떻게 소통을 해요?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이거 풀어내셔야죠. 그 다음에 아이한테 가셔야죠. 근데 나는 골마 썩어 문드러졌는데 내 잘못된 생각의 유전자를 얘한테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하고 살아요. 나는 괜찮지 않아. 나는 남편과 괜찮지 않고 나는 내 부모와 괜찮지 않고 나는 얘 형제자매와 괜찮지 않으면서 애들 문제에 그렇게 개입하려고 한다? 도대체 무슨 개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부터 시작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나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먼저 꺼내고 나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나에 대해서 투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 지인, 가족 그리고 말 그대로 직장 동료, 뭐 부동산 거래처 이렇게 확장돼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에 대해서 꺼내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근데 대표님 보통 사람들한테 이 말 자체가 안 와닿고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축복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약간 치부를 꺼내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뭐
가정 환경이 제가 했던 거, 제가 뭐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꺼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를 몰랐던, 아니면 저를 되게 새침대기 원장으로 알았던 학부모나 다른 학원 원장들이 저에 대해서 완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에 대한 무게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 걸 이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걸 의도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그거를 투명하게 오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 메시지를 조금 더 진정성 있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근데 퀸즈에 저희가 지금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오면서 나의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은 맨 처음에는 쓰레기를 꺼내놔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거 전 쓰레기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메시지를 던져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면 반복하다 보면 내가 자꾸 쓰레기를 꺼내는 걸 내가 어느 순간 인지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꺼내는 나의 아픈 스토리가 남을 돕기 위한 스토리로 변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퀸즈에 들어오시면 처음에는 꺼내는 연습부터 해요. 이게 마케팅과 그리고 이게 세일즈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만약에 대표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셨는데도 내가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퀸즈에 들어오셔야 돼요.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이게 들어본 적도 없는 거고 경험해본 적도 없는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영상을 듣는 것만으로는 사실 이게 듣기만 해서 내가 이해가 된다?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와서 현장을 함께 보시면서 도대체 꺼낸다는 게 뭐고, 내가 나부터 제대로 인정한다는 게 무엇인지, 저는 그냥 와서 함께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랜트 카든의 Real Estate Summit 부동산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 PC 앤 퀸즈 조아영 대표님 모시고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진행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